생각하며 봅니다. 김수영은 몇 년대를 대표한다고요? 1960년대를 대표한다고 했죠. 4.19,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군부 독재 등등을 드러냅니다. 김수영을 우리 뭐라 그러죠? 현실 참여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사람들을 또 경우에 따라서 선동하고 앞장서는 그런 목적이 강한, 순수 서정보다 목적이 강한 그런 시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김수영의 이제 시 그 방을 생각하면을 같이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한 행씩 읽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동호부터 거꾸로 가볼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방 바꾸고 자, 혁명은 안 되고, 여기서 안 됐다라는 거는 뭔가 좀 실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방만 바꾸어 버렸다. 자, 이 방이라는 게 어떤 공간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상적 삶의 변화, 그리고 혁명 정신이 깃든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과거의 나라는 것은 만져집니까? 아니요. 예, 나라는 거는, 과거의 나는 추상적 관념이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환기시키는 것. 이걸 무슨 화? 문학적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방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방. 방이라는 구체성을 띠는 공간으로 형상화한 거죠. 자, 과거의 나를 방을 바꿔버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에 그에는 따라라는 말이 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자, 그 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이라는 표현, 과거의 나가, 과거의 나의 또 혁명 정신 이런 거에 깃들어 있는 그 방인데, 우선 그 방이라는 표현에서 이 그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시면, 네,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아 달라,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이 아니고 그 방이야. 자, 이 벽이라는 거는 어떤 경계를 의미하잖아. 그리고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일단 벽으로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 안에는 뭐라고? 싸우라, 파이팅 하는 그 말이 있었다는 거지. 왜? 무슨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 그 개혁이라는 말 요새 또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개혁이 뭐냐 얘들아? 개혁이라는 게 뭔가를 뒤바꾸는 건데, 개혁이 쉬워 어려워? 개혁의 의미는 가죽을 벗겨내고, 우리 가죽을 보통 피혁이라고 그래. 가죽들을 피혁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에서 점진적 변화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개혁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건데, 이 개혁이라는 거 우리 재명이 형이 얘기를 하셨는데, 개혁이 쉽냐? 어렵다. 개혁이라는 게 가죽을 벗겨내는 그 정도의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왕국이야.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너네 연애해라. 대학 가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만나서 이렇게 또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해주고 싶은데 어려운 세상이야. 너네가 벌어서 아마 집 한 채 사기 되게 힘들어요. 결혼하려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잖아. 그런데 집 한 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연봉 대기업 가도 어려워. 몇 년 모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아.
부동산 왕국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개혁해야 돼. 부동산 개혁해야 되고, 자본시장 개혁해야 되고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선생님도 아이 하나만 낳은 이유가 뭐게? 뭐 낳아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인구 절벽에 뭐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개혁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뭔 얘기하다가 했죠? 여기까지 왔지? 자, 그 방은 혁명 정신이 있어. 그러면 뭔가 개혁하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려면 싸우라 싸우라 라는 구호가 네, 혁명적 구호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게 헛소리처럼이라고 했어. 헛소리처럼. 자, 헛소리처럼이라는 건 여기 나온 대로 공허함, 허무감을 드러냅니다. 허무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 뭐 너네 이런 거 알잖아.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학습화되는 거 알고 있네. 네. 그래서 작게라도 있지 얘들아. 성공하는 그런 보상을 피드백을 자기한테 많이 줘야 돼. 그래야지 난 안 돼. 난 맨날 이래. 나 또 이래. 아유 씨, 나란 놈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성적도 말이야. 내가 갑자기 전교 몇 등 안에 들겠다, 확 잡아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 한 명만 제껴보자. 이런 마인드도 나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혁명과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반복된 좌절에서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끼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자아를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여러 자아로 나눌 수 있잖아요. 몰라? 이상적 자아도 있고 현실적 자아도 있고 요새 나온 약간 좀 트렌디한 개념으로 가자면 멀티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쪽 세상에 저쪽 우주에 사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근데 이쪽 세상에 사는 나의 모습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선생님이 또 영화 하나 또 추천하고 싶은데 시험 끝나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네. 봤어. 예, 요 영화 강추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영화를 보시면은 이 배우가 멀티버스로 각각의 세상에서 별의별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는 배우로 살아가고 어떤 세상에는 촉촉촉촉 막 하면서 요리사로 살아가고 어떤 세상에서는 또 딸내미 사춘기 딸내미랑 막 갈등을 벌이는 그런 세탁실을 운영하는 그런 아주마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어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다양한 캐릭터들의 힘과 노하우를 모아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싸워내는 거야. 무술고수도 있거든. 어느 다른 세상에는. 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그 방을 생각하면서 돌아와서 멀티버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좌절한 나도 있고 근데 저게 뭐가 남아있어? 열심히 싸우던 나도 남아있는 거야. 알겠죠?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공허함, 허무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약간의 밑박과 복선인데 그러면 이게 아직 싸우던 파이팅 넘치는 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완전히 포기한 거야?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서 그런 맥락이 나오잖아. 자, 나는 무는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게다. 그래, 내가 추구했던 노래. 이 노래라는 건 이상, 가치, 혁명정신 이런 것들이야. 긍정적 가치들. 그 방에 남기고 왔을 거야. 지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남아있겠지 이런 거죠. 자, 다음. 그렇듯이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어. 지금은 메말라 있어.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학습화되고 한 겁니다. 자, 그 방에 그 방이 벽이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진이다. 그 방에 있는 그 벽도 나의 일부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 멀티버스처럼 거기 남아있는 나도 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 자기가 자기를 되려 더 몰라. 그래서 자기를 알려면 자기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 너네도 친구들을 보면 그럴 때 있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들 보는 나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자,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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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 그 다음에 열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죠. 또 명령형의 어조를 통해서 명령형의 문장을 통해서 강한 어조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의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헛소리처럼 울리고 있어. 자,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노래, 그 전의 노래 다 잊어버렸다. 혁명정신. 그래, 여기 있는 나는 다 잊어버렸어. 너무 지쳐있어. 자, 그 다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버렸다.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방만 바꿔버렸다. 그 다음. 나는 이제 독서를 생각하고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알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이 있다라는 거는 너네 방이 있잖아. 그 방에 어떤 물건들이 있냐? 나의 묘한 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폰도 있고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러잖아. 너네 재산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도 방이 있네요. 방을 바꿔버렸는데 이 방 안에 이 사람의 재산이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멀티버스에 있는 이 나는 어떤 현실적 자아라고 볼 수도 있지. 그리고 방 안에 남기고 온 나는 이상적 자아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 자아들 중에서 지금 찌질한 현재의 나는 뭐가 남아있냐면, 자,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혁명의 좌절, 실망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펜이라는 건 지식인을 드러내거든. 우리가 펜이라는 건 어떤 문화적인 힘과 그 다음에 또 지성, 이성, 그 다음에 어떤 주장, 논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땠다고? 녹슬었다. 녹슬었다고. 너무 많이 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오래됐거나 그런 거죠.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그런데 수식어가 펜만일 수도 있지만 녹슬은 뼈, 녹슬은 광기인 거야. 광기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힘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행어처럼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 하나면 좋게 막 이런 말도 있어 대사처럼. 그래 나 미쳤어 어쩔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고. 근데 나는 그 광기가 어떻게 됐다고?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녹슬은 상태인 거지. 자,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자,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 모르는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자, 혁명의 좌절을 재산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았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그 북선처럼 여운을 좀 깔고 있는 거는 어쨌든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았다. 실망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이라고 했는데 보통 뭐뭐 하지만이라는 게 나오면 약간 뭐가 됩니까? 반전 시상? 전환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방을 바꾸었다랑 바꾸어 버렸지만이랑
어느 게 더 긍정적이야? 너무 바꾸었지만 뒤에까지 봐야지.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겠지? 나의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드시네. 다시 쓰디쓴 담배찐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바꾸었지만 되살아났지만 대구법 들어가 있고요. 통사구조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과거의 방과 현재의 방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과거의 방과 현재의 방. 그럼 너네가 대답해봐. 자, 혁명. 과거의 방. 그 다음에 달콤한 의지의 잔재. 과거의 방이지. 쓰디쓴 담배찐 냄새. 현재가 현재. 차이점 느껴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좌절된 씁쓸함을 갖고 있는 거야. 옛날엔 의지도 있었고 혁명을 추구했지만 근데 되살아났지만 그 다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자, 열거, 대고, 반복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자신을 지탱해 오던 과거의 것들을 모두 잃었어. 자, 그래서 방을 잃고라고 그랬는데 지금 방을 바꾸어 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사는 방이 있긴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옛날에 살던 방이 있어 없어? 나한테? 없는 거네. 그래서 방을 잃었다고 표현한 거야. 옛날에 방을 잃은 거야. 지금 방이 아니라. 근데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었대. 자, 이 낙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미 없는 낙서는 아닐 거고 상념과 어떤 이성과 논리, 주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걸 거야. 생각이지. 그 다음에 기대, 어떤 희망을 의미하겠지. 이걸 잃었어. 노래 잃었어. 가벼움 잃었어. 자,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나의 가슴은 역시 네. 자, 무엇인지 모르게 기뻐집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풍성해집니다. 이상하죠? 역설적 표현이에요.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도 잃었어. 근데 풍성해졌대. 역설적 인식이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비우면 채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 할 때 무슨 시 연계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지? 김수영의 파밭가에서 얘기해줬잖아. 자, 김수영의 파밭가에서 다시 볼래? 김수영의 파밭가에서 같은 시인이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줄씩 읽어보세요. 삶은 그때도 삶은 계란 있었나? 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요건 사람이 벗겨질 때 푸른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자, 얻는다는 게 잃는 거래. 무슨 법? 그렇죠? 역설법이야. 그럼 이걸 거꾸로 보려면 뭐야? 얻으려면 어떻게 해라? 잃어라. 지금 이 사람 뭘 잃었어? 방을 잃었지. 낙서를 잃었지. 기대를 잃었지. 노래를 잃었지. 가벼움도 잃었지. 그런데 다 비우면 어떻게 돼? 다시 채울 수 있다. 다시 이 사람은 희망과 그 다음에 기대와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야. 비웠기 때문에.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봐라. 보아라.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 어떤? 강한 의지적 어조 이런 것들. 같은 시기잖아요. 같은 작가의. 네. 그래서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네. 나 같으면 이런 거 연계해서 날 텐데 보기해주고 공통적 차이점 묻는 거.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뭐 질문이 있나요?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애에서 잠깐만. 어디? 이 가벼움을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 역사일지도 모르는 여기. 그럼 저 역사라는 게 재산의 느낌인 거예요? 재산? 역사가? 역사가 그렇지. 재산일 수 있지. 우리가 실패의 경험이라는 거는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재산인 거야.
역사를 우리가 왜 기록하지? 실패의 기록이어도 괜찮은 거야. 그럼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됐지? 그러면은 어. 그 위에 바로 위에요. 바로 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가 어. 나오고, 근데 우연에 어. 가벼움마저 이루더라는데 어. 그러면 실망의 가벼움이랑 저 이름 가벼움이랑 다른 거? 일단은 위의 상황과 밑의 상황이 다른 건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망을 했어.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 이게 남았어, 나한테. 지금 나는 인제 right now. right now,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가 있어. 초라하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혁명이 좌절된 거에 대해서 실망도 가졌지. 실망도 가졌는데 이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는데 실망의 가벼움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를 되게 의미 있고 어떤 동기요인 모티프로 작용을 하고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실망을 했어?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있어. 그러면은 이 실망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는 또 중의적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은 실망을 했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망이라는 거까지 했는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본다고? 이 사람 아주 멀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 안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은 실망을 해가지고 막 열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분기탱천하고 이게 아닌 거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고 마는 거야. 일단 그 상태야. 그런데 실망의 가벼움. 자, 가벼움이 실망의 가벼움이었잖아. 근데 이거마저 이뤄도라고 얘기했어. 이건 뭐냐면 비우려면은 조금 남기고 비워야 될까 아니면 싹 다 비워야 될까? 싹 다 비우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 가벼움마저도 잃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와 내가 실망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고? 그럼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재산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이것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시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재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유무형의 그런 재산이라는 게 그런 재화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긍정적 의미지만 여기서는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는 게 그런 그 유무형의 재산 그 다음에 재화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은 거야. 재산으로. 그냥 그거를 킵했다고. 킵. 그걸 저장했다고. 얘네가 막 좋아서 우와 좋아 이거 다 모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근데 그게 남았네. 그래 나한테 남은 건 이거다 이런 맥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시고